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으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한 주는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엄마 가산점제가 상정됐는데요.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능력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뒷맛은 씁쓸합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성평등일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는 노력 없이 제도와 인사를 남발하는 것은 역차별과 부작용을 낳게 될 뿐입니다. SNS에서는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됐을까요? 톡톡 SNS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폭탄 테러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국내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SNS에도 이 소식이 발빠르게 전해졌는데요. 테러가 본질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지만 42.19km의 힘든 달리기를 끝낸 결승점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짓이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가리지 않는 폭탄 테러를 자행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등 애도와 성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폭탄 테러를 규탄하며 희생자에게 애도를 보낸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후 그 나라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보스턴 규모의 폭탄 테러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등 미국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완료됐지만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고 국민도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장관직이 성패에 정권의 운명을 걸겠다는 것.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 5기 인사의 절정을 보여주네요라는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는 의견 제출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말고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선거법과는 무관하고 단지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장은 개인들이고 부정선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완곡한 표현이구나.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수사범죄를 국정원법 위반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대군인과 출산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두 제도가 모두 도입될 경우 가장 손해를 보게 될 쪽은 미혼 여성 혹은 기혼 미출산 여성이다. 여성이 재취업할 때 이득을 주는 것보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개인과 기업, 사회가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엄마 가산점제, 성인은 존중하고 싶지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게 먼저죠라는 등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양도세 면세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엔 제발 성사시키기 바랍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족이나 의수, 장애인에게는 활동을 돕는 기구인데요. 최근 일하다가 의족이 망가졌는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다리와 매 한 가지이지만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한 보조기구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판단이 옳은 걸까요? 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하는 부상을 당한 양태범 씨. 이후 몇 가지 일자리를 거쳐 2009년 겨울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60년 만에 폭설이 내리던 날 눈을 치우다 넘어져 양쪽 무릎과 우측 의족이 망가졌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족을 고치는 일주일 동안에도 목발을 짚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장애인을 고용해서 불편하다는 말을 듣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거나 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죠. 아파트 동대표가 양 씨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011년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으로 다툼을 이어갔지만 1, 2심 재판부의 의견도 공단과 같았습니다. 왜 이거 신체의 다리를 안 봐주느냐? 이거는 뭐 팔걸거나 뭐 안경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금방 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밀하게 정밀하지 않으면 빠지고 또 이거 저기 하면 걷기도 힘들고. 재판부는 의족은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없는가란 주제로 의족 등의 보조기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보조기를 포항에서나 다 봐야 된다라고 저희도 말 못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행위하고 직결되는 부위가 의족이었고 그 의족을 통해서 이 본인의 경비업 업무를 잘 수행하셨을 때 그 부분을 부상으로 간주하는 부분에선 신체 일부로 봐야 하는 생각입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양 씨는 지금도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 씨를 반대했던 주민들도 비장애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양 씨를 이제 가족처럼 아낍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이걸 정말 참 이렇게 끼고 움직여보고 뭐 해보면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걸 갖다 저기도 안 해주고 그래도 그거 힘든데도 그 불구하고 힘들다는 말 안 하고 그냥 꿋꿋이 말 없이 일해주는 거 또 내가 이렇게 떳떳이 살고 싶어서 하는 거 그걸 왜 못 들어주느냐 이거 제일 답답한 거죠. 현행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근로 능력이 아닌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배경원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할 때 현지에서 차를 빌리거나 택시를 불러 관광하는 경우가 많죠. 둘러볼 곳은 많은데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여행사가 맞춤형 개별 자유여행 버스 투어를 만들었다는데요.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 세계 어느 관광지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넓고 관광지들이 산지에 있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보기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들의 요구와 수요를 예측해 한 여행사에서 개발한 개별 자유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이른 아침 제주도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공항을 나섭니다. 이들은 외국인 중심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의 버스 자유여행 프로그램을 신청, 자발적으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이 버스 자유여행 프로그램은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관광 가이드가 동행해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분들이 제주도 왔을 때 제일 크게 겪는 문제점이 교통이 불편하고 언어 문제.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다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 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팁과 쇼핑 등이 없이 제주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것입니다. Again, I've enjoyed coming here because there's very good views and it's very different to England. We get introduced to all these places and the food and the history, and I think it's a very good tour.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엔 그 지역의 유명 관광지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티 투어나 데일리 투어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엔 그런 상품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그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좀 부족했는데요. 저희 버스 투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쉽게 개별 여행객들이 외국인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요. 또한 5에서 6개국 이상의 여행객들이 투어에 함께 참여해 관광 이외에도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My husband are retired teachers, so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what their educational system was like compared to ours because it's very different. From Malaysia, from Singapore, from England, from Australia,
It's great to come to South Korea. The people have been so friendly. 제주관광공사도 이러한 종류의 외국인 관광 유입 프로그램을 반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여행 상품으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FIT가 중요한 이유는 방문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소득 효과, 그리고 제주 관광의 실질적인 이미지를 현지에서 포지셔닝하는 데 구전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유 여행과 같은 선택적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선순환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헬스톡. 이번 주는 뇌졸중에 대해 알아봅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이 병을 의심해야 한다는데요. 뇌졸중에 대한 모든 것,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지난 8일 철의 여인이라 불린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뇌졸중. 세계적으로 사망자 6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이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고 그 외에도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모야모야병, 혈관염 등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고 심장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발음이 어눌해질 때 혹은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두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고 금주와 금연 실천하셔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전문의들은 단순히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진압력만으로 뇌졸중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전통 유기하면 특유의 노란빛을 띠는 놋그릇을 말하는데요.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유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시작해 평생 전통 유기만 만들어왔다는 이종호 장인을 이호준 선임기자가 만났습니다. 전통 유기를 기억하십니까?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흔히 놋그릇이라고 부르던 그릇을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기도 하죠. 밥 퍼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점심때가장도 그게 뜨뜻하지 그대로 입을 덮어놓으면 그대로 시방 본 밥통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유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허름한 2층 건물에 안성 전통유기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안성맞춤 유기명장 1호 이종호 장인의 작업 공간입니다. 평생 유기 만드는 일 한 가지만 하고 살았다는 장인. 그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이 동네 하는 양반들이 한 4집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대장들이. 근데 그 양반들이 기술을 한번 배워보라고 와보라 그러더니 내일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죠. 전통 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장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팥금 비율이 그릇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석과 구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 안 움직여. 됐어. 동 78대 주석이 22%.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합금을 해야만이 안전한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 들어가도 안 되고 더 들어가도 안 되고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준비한 주석과 구리를 도가니에 넣고 고열로 녹입니다. 비율이 안 맞으면 어떤 그릇이 나오나요? 주석이 많이 들어가면 물건이 깨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고 유리 짝퉁으로 갈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갈라지고 이게 덜 들어가면은 주석이 덜 들어가면은 물건이 좀 질기고 뻘겋고 그러니까 비율이 정확히 맞아야죠. 주석과 구리가 녹기 시작하면 형틀을 준비합니다. 이곳에 쇳물을 부어 일정한 크기로 찍어내는 겁니다. 꽤 많이 떠낸 것 같은데 쇳물은 형틀 하나 채울 분량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으면 그릇 만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망치를 치면 깨져요. 깨져서 여기 이제 조그만 도가니에다 요거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걸 녹여서 저 틀에다 부면은 이제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릇이 나오는 거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무스레한 흙을 틀에 넣고 손과 도구로 두드리고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이건 무슨 흙이에요? 이게 이제 민물, 썬물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앙금한 거지. 아주 고운 거. 그렇지, 밀가루 마냥 곱죠. 그릇 모양의 본을 암틀과 수틀 사이에 넣고 흙을 다져 단단하게 붙인 뒤 쇳물을 부을 수 있도록 본을 빼내는 과정인데요. 잡티 하나라도 들어갈세라 정성을 다합니다. 이번엔 만들어 놓은 틀을 불에 달구는데요. 왜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티라는 게 있어요. 티. 예, 이런 게 이제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릇에 티가 배긴다고 이런 모양이 이게 분량이 나온 건데 요렇게 티가 박히는군요. 요렇게 티가 박히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잘해야 되고 샘물 조정도 잘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 3박자가 이제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틀 2개를 합쳐서 고여 놓습니다. 이 과정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게 뻐침질하는 건데요. 이걸 안 지으면은 이걸 안 채우면은 물건이 무지 두껍게 나와요. 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줘야만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죠. 틈을 없애주는. 예, 넌드레기가 붙지 말고. 틀을 완성했으니 도가니에서 녹인 쇳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쇳물은 금방 굳습니다. 틀을 떼내니 본하고 똑같은 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릇을 다시 불에 달구고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담금질을 안 하면은 유리 마냥 쫙쫙 깨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뻣뻣한 걸, 강한 거를 부드럽게 빼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담금질까지 마쳤으니 마무리를 해야겠죠. 만들어진 그릇을 옆 작업장으로 옮겨서 기계로 깎아냅니다. 전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정밀하게 다듬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담금질한 게 이게인데 깎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뽀얗게 나오는 거죠. 작업하는 분들은 언뜻 봐도 무척 고령입니다. 작업장 내에서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것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양입니다. 대형화하는 사람들은 기계로 전부 하니까 그걸 유지를 하지만 우리 같이 직접 손으로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하려니까는 그게 애로점이 많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안 배우려고 그래. 와서 보면 더럽고 뜨겁고 뭐 그냥 힘들고 저거 한번 들어보면 애들이 한 30kg 이상 나가. 흑다 대놓으면 한 30kg 나가요 저게. 무거우니까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전통육의 맥이 끊기는 걸까요? 우리 동생하고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군대 제대하면 이제 배운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군대 가셨는데 예, 이제 연맹을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내 동생이 또 한다 그러니까는 줌을 가리키고 가지를 가리키면 어느 정도 윤맥은 잊어갈 거 아니에요. 이곳이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곳인 모양인데요.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이제 연막관이죠. 여기가 마지막 이제 공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수셈이 되고 모든 저기서 못하는 건 이제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드디어 전통유기 특유의 노란 빛을 내는 완성품이 탄생했습니다. 이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지극한 정성을 쏟아붓는 이종호 장인. 그에게 장인이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장이라는 거는 그냥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책임감, 무지한 책임감을 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서 그래야만이 딴 사람들도 그 본받아서 할 테고.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평생 전통유기만 만들어왔다는 이종호 장인. 그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그릇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밝게 빛납니다. 그릇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귀해 보이는 이유는 그런 자부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은 으슬으슬하죠.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외출할 때는 간편한 겉옷 꼭 준비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